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화장품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봐주시면 글로벌 점유율 확대 이상무입니다. 과거 2014, 15, 16년도에는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증가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은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 다양한 국가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상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가 변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제 많이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섹터의 수출은 최근까지도 역사적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은 둔화 우려를 좀 갖고 있고 특히나 지난해부터 대미 수출이 성장을 상당히 좀 견인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업종의 이제 분위기는 좀 최악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 낙폭은 심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수출은 잘하고 그다음에 KBT가 가진 내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기서 내재한 경쟁력은 뭐 가격 매력, 퀄리티, 아주 빠른 대응, 그다음에 트렌디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미국,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 우리 K뷰티가 확장되면서 점유율 확대되는 모멘텀은 불변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업종의 모멘텀은 불변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태별 핵심 종목을 좀 제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사 기준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VT를 제안 드리고 수출의 판로를 구축해주고 있는 유통사 실리콘투, 그 다음에 이러한 트렌디한 제품들을 매력적인 가격으로 제조를 해주는 대형 ODM사를 좀 선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2024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수출 상당히 좀 강했다. 근데 주가는 또다시 제자리에 왔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수출은 약 9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성장을 하면서 거의 1조 이상 이제 월에 수출이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최고치를 좀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이 나가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 지금 K뷰티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차트 봐주시면 그러한 수출 트렌드가 계속 치솟고 있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주가는 사실 또 제자리에 왔습니다. 가운데 이제 업종 주가 추이 차트를 좀 봐주시면 연초에 올랐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좀 반납한 차트를 좀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업태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대형사, 중소형 브랜드사, ODM사를 좀 나눠서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실 방향성은 뭐 똑같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했는데 주가는 또 다시 제자리에 왔구나.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장에 대한 정책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등의 부분들이 섹터에 대해서 리스크로 좀 작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의 센티도 전반적인 시장의 센티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요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은 불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사항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자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수출 모멘텀은 계속 될 건데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일까, 정말 리스크가 맞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K뷰티는 전 세계 수출국 2위국입니다. 업종 주가는 지난해도 사실은 상반기에 강했고 하반기 때 성장 둔화 우려를 낳으면서 주가가 사실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올해도 좀 동일한 모습들로 전개됐습니다. 이유가 이제 수출 모멘텀 둔화를 우려한 매도세가 좀 집중된 영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땠는가라고 보면 좌측에 전 세계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좀 담아봤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전 세계 수출을 가장 많은 금액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와 이제 2위인 우리나라의 이제 K뷰티 화장품이 오히려 격차를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위인 미국과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우려했고 올해 상황 우려했지만 현재 지금 K뷰티의 위상은 상당히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에 주요 국가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좀 담아봤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고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인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꺾인다는 거는 사실은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좀 말씀드려보면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미국 수출이 섹터 전반적인 수출을 좀 견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질문 받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미국 수출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침투 가능하냐 또는 이 미국 수출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모멘텀은 아직 초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미국 화장품 시장은 17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한 2~3% 그러니까 소폭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안정 성장을 계속 미국은 좀 보이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한국보다 거의 대여섯 배 정도 큰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을 현지에 형성된 판가를 감안해서 시장 규모를 좀 산정해 보게 된다면 미국 시장 침투율을 계산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침투율을 계산을 해본다면 한 약 3% 정도 이제 침투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봐주시면 침투율은 최근 2년에 걸쳐서 좀 가파르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최근 들어서의 K뷰티가 관심도가 확 늘어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봐주시면 K뷰티의 수출의 대부분은 이커머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막대 그래프 차트를 봐주시면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저희의 이제 수출 또는 미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70%가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사실 오프라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70% 정도가 오프라인이고 저희의 수출,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한국의 수입은 대부분 30% 정도 되는 온라인에서 대부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침투되지 않은 시장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 침투를 했었던 2014, 15, 16년도에 그때의 이제 침투율을 좀 감안을 해보면 K뷰티가 약 중국의 9% 정도까지는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치적으로도 봤을 때 미국은 아직 초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을 예로 사실 비교했었던 이유는
중국이 미국보다는 조금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도의 침투율까지 좀 감안을 해본다면 미국도 침투율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미국 시장이 그러면 우리 수출이 좋은 것처럼 견조하냐라고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수비는 사실 좀 약한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로 상당히 좀 고성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9월 누적으로 봤을 때 2% 정도 성장하면서 거의 뭐 2, 3% 정도 안정 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입 화장품이 상당히 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미국의 화장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보다 거의 6배 이상 강한 성장을 좀 보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 수입 화장품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이 좀 보여지고요. 그 수입 중에서도 사실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K-뷰티입니다. 미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동일 기간 56% 정도 압도적인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사실은 상당히 고성장을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수입 시장을 100%라고 봤을 때 주요 국가별 비중을 좀 차트화한 그림입니다. 점선이 한국 화장품의 이제 추이인데요. 올해 연초부터 한국 화장품이 이미 이제 1위에 등극했고 압도적인 점유율 상승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이제 역동적이고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상기시킬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K-뷰티의 성공은 시작은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제품이네. 그리고 이러한 제형이 있다고. 그런데 저렴한 가격이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재미있게 소비자들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기심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게 시작이었다고 하면 현재 북미에 진출한 주요 브랜드마다 핵심 제품이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이제 SKU가 늘어나면서 볼륨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서 시작된 소비가 점점 주류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아마존 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온라인 점유율이 이제 커지고 있고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미국의 제품이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에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 클렌징 오일, 토너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세럼 같은 경우도 거의 30% 가까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우리나라 K-뷰티가 미국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수요들이 성장 정체될 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장 환경이 우리 K-뷰티에게 유리한 환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봐주시면 구글 트렌드에서 미국을 특정해서 뭐 스킨케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색조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 키워드가 미국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키워드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좌측에 봐주시면 스킨케어가 압도적으로 이제 관심이 여전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차트를 봐주시면 지금 가격에 민감한 트렌드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뷰티는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 우위를 조금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의 온라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러 이제 업체들의 이제 이커머스 비중 추이를 과거 트렌드부터 현재까지 놓고 보면 한번 커진 트렌드는 워낙 이제 편리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이커머스 침투율이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크다는 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제품군들이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달리 말하면 정말 치열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K뷰티는 이런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브랜드들이고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이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도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그 성공 사례를 따라하면서 외형이 커진 브랜드들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신규 슈퍼스타들이 출연을 하면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코스알엑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성과가 좋아서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사례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알엑스는 매출 1천억 돌파하는데 3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 후 2년 만에 매출을 4천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4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성공을 어떠한 요인 때문에 했을까라고 보면 시장에 없었던 미국 시장에 없었던 독특한 제품, 그리고 워낙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퀄리티는 당연히 좋았을 거고요. 이커머스에서 워낙 디지털 마케팅을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잘했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특히나 이제 잘했을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식을 잘 만들어냈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더 많은 업체가 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수출을 이끄는 주요 인디 브랜드들의 매출 추이를 제가 막대 그래프화 했는데요. 코스알엑스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1,000억 의 이제 규모로 이제 성장하는데 2021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거의 4천억 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사가 뭐 티르티르도 있고 더 파운더즈가 보유한 안화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조선미녀, 라운드레 다양하게 이제 지금 성공 사례들을 따라서 신규 슈퍼스타들이 계속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습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매출이 결국에는 수출에 합의될 거기 때문에 이런 성공 사례를 알았는데 진출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슈퍼스타들이 이번에는 뭐 A 회사, 다음에는 B 회사 이렇게 계속 나타나면서 수출 절대액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보다 우측을 좀 봐주시면 조금은 그 막대 그래프의 각도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 우측은 이제 상장사들이고 왼쪽은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비상장 인디 브랜드입니다. 약간 이제 상장 브랜드사들은 조금은 성장세가 좀 약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판로를 계속 이제 확대 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장 각도가 조금은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판로 확대하면서 매출 늘어나는 업체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될 거에 대한 걱정은 뭐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에서 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우선 코로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비중이 레벨업을 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20%가 안 되던 시장이었는데 30%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특히나 그 채널에서 성과를 낸 K뷰티가 많이 나타났던 거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H&B 채널이나 이제 여타 오프라인 채널에서 모시기 경쟁을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채널이 트래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 채널이 확대가 되면서 그 점유율을 이제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온라인이 뺏어갔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 역시도 그 대응을 좀 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당연히 유치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아마존 판매 호조로 주목받고 있는 K뷰티들에게 오프라인 채널들도 대형 벤더들도 유통하고자 입점시키고자 요청이 좀 쇄도한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사진 봐주시면 미국 전역에 거의 1,500개 정도 이상의 판매 채널을 보유한 이제 얼타라는 채널이고, 그 채널에 가장 이제 성공 사례를 먼저 보였던 코스알엑스가 입점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알엑스를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했는데,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의 코스알엑스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원래 보유했던 라네즈, 이니스프리 정도가 세포라의 풀 커버리지를 이제 들어가면서 대형사들이 보유한 브랜드 정도가 오프라인에 좀 침투를 한 상황이고요. 인디 브랜드들은 이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K뷰티는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다양한 지역으로 좀 확장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에 이제 K뷰티의 이제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2023년에는 북미 수출이 46% 성장했고 10월 누적으로 58% 성장했으니까 그 수출의 강도가 강한데 올해 더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동남아 지역, 유럽 지역, 기타 지역에서도 지금 성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중은 2020년도에 23%에 불과했다면 2024년 10월 누적으로 41%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금액이 커지면서도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여전히 견조하고 미국에서도 아직 오프라인 침투까지 남아있는 가운데 다른 기타 지역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대한 성장 둔화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면 너무 과한 반영이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요소라고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영향입니다. 이 부분이 K뷰티에게 위협인가? 사실 주가는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화장품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에서 무역 흑자 품목이기 때문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작용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제목에 이제 표기해 드린 것처럼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 트럼프 2기의 이제 관세 정책은 언급된 내용으로 파악을 해보자면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해서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동등한 경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K뷰티가 내재한 경쟁력, 트렌디함, 그 다음에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뭐 독특한 제형, 그 다음에 이러한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재한 경쟁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이미 미국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쟁 구조는 관세 10%라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동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K뷰티 자체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보복 관세 부과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커머스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이제 뷰티가 있다면 K뷰티와 C뷰티인데요. 오히려 60% 보복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적이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K뷰티의 대다수는 10불과 20불 레인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가인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출되는 관세가 계산되는 그런 수출 공급가는 뭐 거의 30-40% 수준에 그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에 10%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해서 K뷰티가 가진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봐주시면 오히려 C뷰티에는 사실 중과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를 고민해 보자면 전반적인 수입 물품에 대한 중과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이제 위축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중국 상황을 더 이제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가 이제 부진하지 않을까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중국 화장품 소비 자체에 위축되는 부분들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중국 현지에서 C뷰티에게 수주를 받아서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C뷰티 수주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후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죠. 매출 비중이 중국과 관련돼서 22% 정도 되고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3%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소비의 위축에 있어서는 좀 영향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ODM사의 노출도를 제가 이제 차트화 해봤습니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을 이제 3개 사이트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28%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경우에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측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생산 사이트를 동남아까지 영업력을 늘리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좀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리스크하게 볼 수는 있지만 빠르게 좀 개선 대응을 해나가려고 준비는 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의지를 피력을 하면서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중국 노출도가 높은 미국 화장품 기업의 주가가 크게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미국 화장품 기업,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제 손익 변동성이 커질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생겼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 업체들 중에 일부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생산 기지를 에 대한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데 그 생산 기지를 변경을 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빠르게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좀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ODM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빠르게 대응해주고 규모면에서도 크고 R&D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국내 ODM사가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도 분명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인상에 대해서 리스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는데 긍정적인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우선 성장 둔화 우려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K-뷰티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길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인가라고 봤을 때는 크게 위협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업태별로 조금씩 이제 업태 내에 이제 하위 이제 그 종목들별로, 세그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형사에 대해서는 결국 비중국 성장 동력이 핵심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를 투자하심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비중국 성장 동력을 얼마나 준비해 놨는지가 투자하심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3,9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할 것을 좀 보고 있고, LG생활건강은 그냥 유사한 5천억 정도일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중국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를 줄인 것에 이제 좀 그러니까 차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좀 성장을 좀 보이고 있고, 동남아, 일본 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현재 이제 비용 요소로 발생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중국에 대한 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LG생활건강 대비해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비중국 모멘텀이 핵심이긴 하고요. 거기에 그로스 모멘텀이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압축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VT라고 하는 브랜드사를 선호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아이패밀리 SC가 그 다음에 차선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T의 경우에는 리들샷이라고 하는 제품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탄탄한 브랜드력을 구축해서 현재 오프라인 확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히트 제품 리들샷의 경우에는 국내가 아직 풀 커버리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도 확장 여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중국 또는 그 외 유럽, 동남아 등 아직 진출되지 않은 국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들샷의 국내와 해외 확장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리들샷의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진전돼서 에스테틱 사업에서 확대할 수 있는 제품군도 지금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사업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VT를 중소형사 중에서는 가장 최선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미국, 동남아, 일본에서 지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수요 역시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 대비 2분기가 일본 매출이 조금 약해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야기하긴 했는데 1분기에 신규 채널을 입점하면서의 차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해놓고 본다면 견조한 성장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K-뷰티의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판로를 먼저 이제 선 구축해 놓은 업체가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오롯이 좀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 우위 환경이기 때문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상장사인 실리콘2가 B2B 벤더들 여러 이제 판로들을 많이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도 더해지는 가운데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되는 모습들이 실리콘2의 그로스를 이제 견인해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수요 우위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든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다양한 지역으로 이러한 이제 그 사업을 신규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분명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둘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DM사와 관련된 설명 좀 드리자면요. KBT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이상 없다는 얘기를 대단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그렇게 이제 점유율이 확대됐을 때, 비상장사가 좋았었고, 비상장사에게 수주를 받는 국내 ODM사의 공장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 공장의 캐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1위, 2위 이제 ODM사 그리고 글로벌 거의 뭐 탑티어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연초부터 20-30% 정도 증설이 된 라인들이 가동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 효과가 두 회사로부터 또 고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 ODM사가 유리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4년 같은 경우는 캐파가 워낙 어떻게 보면 타이트했었기 때문에 워낙 풀리 돌아갔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안 하셨을 개연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설을 라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2024년보다 2025년에 대형 ODM사들이 좀 더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 ODM사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대형 ODM사들은 KBT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뿐만 아니라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나 시세이도가 북미에서 이런 중저가 화장품에서 점유율을 많이 빼앗겼다라고 연상될 수 있는 코멘트들을 상당히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글로벌 그런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매스의 화장품 제품들을 대응할 만한 방향성들을 좀 고민할 것 같고요. 그러한 방향성은 결론적으로 매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스 색조, 매스 기초에 대해서는 외주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은 결국 R&D가 잘 되어 있고 퀄리티가 글로벌 업체들이 수주를 줄 수 있을 만큼 퀄리티가 높은 수준에 있는 업체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뿐만 아니라 점유율이 하락한 글로벌 기업들의 물량까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ODM사 중심으로 유리한 환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형 ODM사에게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를테면 아마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노믹스가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서 중과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실제 이제 과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중국 화장품 수입이 급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업이 기회가 아니라 우려로 전략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5년 화장품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어떠한 부분들이 기회 요소가 될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우려사항으로 볼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 것 같고요. 업태별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리스크 사항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길게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K뷰티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길게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이제 종목들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성장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상당히 좀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는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